12.3 계엄 사태에 이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국회 가결까지 혼란스러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탄핵안 가결 이후 전국은 어떻게 흘러갈까요? 박용찬 국민의힘 영등포 당협위원장, 김성환 시사평론가와 함께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탄핵안 가결 이후 한덕수 총리 대통령 권한 대행을 맡게 됐고요. 당장 오늘도 국내외로 좀 전국 수습에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일단은 앞으로에 있어서 어떤 부분이 가장 시급하다고 보시는지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한덕수 체제의 최우선 과제는 전국 수습과 안정, 예. 특히 안정에 주력해야 하고 또 그렇게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오늘 그 바이든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무척 잘한 행동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16분간 통화했고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의 민주주의를 신뢰한다. 그리고 철통 같은 한미 동맹에는 변함이 없다. 이렇게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만약에 있을 혼란과 어떤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한미가 철저하게 철통 같은 방어를 하겠다는 굳건한 의지를 보여준 것이다. 그리고 한덕수 대행이 어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또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열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국정 수습과 그리고 안정에 주력해야 된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 사실은 한 권한대행 앞에 놓여진 현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말 그대로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데 잘 또 지혜롭게 하기 위해서 우선순위로 둬야 할 부분은 어떤 부분이라고 보시는지요? 일단 이번 계엄 사태 이후에 국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잖아요. 제가 볼 때는 군을 안정시키는 게 일단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국민들께서 안보의 불안을 느끼지 않도록 해주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 세계가 계속 좀 주목하고 있는 게 한국 경제가 한국 경제만 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 미치는 영향도 굉장히 크잖아요. 예. 그러니까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을 최대한 제거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일단은 윤 대통령 탄핵으로 큰 불확실성 하나는 제거가 됐지만 그래도 역시 헌법재판소 심리가 계속되는 동안까지는 어찌 됐든 간에 대한민국의 정치 불안정은 계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국제사회나 특히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에서 투자 자금을 빼거나 이런 일들을 하지 않도록 좀 국정이 안정되어 있다는 것을 국제사회에 알릴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예. 그리고 오늘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것처럼 국정안정협의체 구성을 해서 국회와 국정 문제를 좀 협의를 직접 해서 국회 협조나 도움이 필요한 부분들은 신속하게 협조해서 지금 경제 문제나 이런 데 좀 안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요. 지금 이재명 대표가 추경도 지금 제안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그런 부분도 좀 신속하게 처리가 돼서 국민들이 지금 내수가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국가 재정을 통해서 내수를 좀 활성화시키는 방안들도 빨리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대표가 오늘 오전에 연 기자회견 내용을 봐서 지금 전국 주도권이 민주당으로 쏠릴 가능성이 커졌다고 봐도 괜찮을까요? 일단 지금 국민이 선출한 권력은요 국회밖에 없는 겁니다. 사실 윤석열 대통령은 직무가 정지된 상태니까요. 국민의 주권을 위임받을 수 있는 곳은 국회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권한대행이 있다 하더라도 국회라고 하지만 사실 민주당이 주도한다 하더라도 국민의힘이 제외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야가 머리를 맞댈 수 있는 그런 테이블은 시급히 필요하다 이렇게 인식을 한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적극적인 어떤 대통령의 권한 행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회가 한덕수 국무총리를 통해서 정부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줄 필요가 있겠다. 또 한덕수 총리도 자신이 홀로 결정하기 어려운 문제를 여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런 이제 서로 간의 협조 체제가 구축이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정부 여당 측에서는 이 대표 제안에 어떻게 반응할 거라 보십니까? 글쎄요, 이제 큰 틀에선 이제 한덕수 체제가 국회와 함께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국정을 이끌어 가야 되겠죠. 그리고 지금은 일종의 과도기 체제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 상황에서 굉장히 드라마틱한 창발적인 무슨 새로운 국정 과제를 제시하거나 수행하기는 어려운 상태고요. 지금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전국을 수습하고 안정을 최대 주안점으로 두어야 한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재명 대표 기자회견에서 한 가지 유감스러운 사실은 국민의힘은 이제 집권 여당이 아닌 제2당이다. 이렇게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은 상당히 유감스럽다. 지금 대통령이 직무가 정지된 상태지
대통령의 직위가 상실된 그런 상태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한독수 권한대행 체제에서 윤석열 정부가 그동안 해오던 일을 수습하거나 안정화에 주력하는 그런 상황인데 마치 이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국정을 지금 운영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국민들께 오판할 수 있게끔 발언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무척 유감스럽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정부는 또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히긴 물론 했는데요. 그렇죠. 예. 총리 입장에선 한덕수 권한대행 입장에선 같이 협조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이재명 대표께서 국민의힘은 이제 더 이상 집권 여당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적절치 않다. 어쨌든 지금 이제 한덕수 체제는 국회와 적극 협력해서 전국을 수습하고 안정화시킬 수밖에 없다. 그 큰 기조에선 저도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네. 근데 뭐 반박하려고 굳이 뭐 한 건 아닌데요. 그러니까 원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지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다만 지금 국민의힘이 집권당으로서 어떤 무언가를 주장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특히나 윤석열 정권 들어서서 추진했던 정책들 우리가 계속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할 수도 없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정권이 그동안 해왔던 어떤 기조를 우리가 유지하겠습니다. 그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서 야당하고 뭐 협상을 하거나 이런 것들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니까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지금 비상체제, 과도기 체제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된다 이런 얘기의 취지인 것 같고요. 그 가운데에서도 특히 민주당은 원내 일당으로서의 역할이나 무게감을 갖고 국정안정협의체를 운영하는 데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인 어떤 취지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은 하는데요. 그걸 너무 원칙적으로 해석을 해버리면은 그러니까 그런 반론이 있을 수 있다고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한 가지 첨언을 하자면 지금 이제 여러 가지로 지금 혼란스럽고 불안한 상황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 제1당의 대표인 이재명 대표가 좀 더 말을 순화시키고 기분 좋은 말씀을 하셨으면 더 좋지 않았겠나 하는 그런 말씀을 알겠습니다. 드리고 싶습니다. 예, 또 저희 남아있는 주제들이 있기 때문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자회견에서 또 함께 나왔던 이야기, 관심을 모았던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 관련된 이제 질의응답에서 기자의 질문이 있었는데요. 여기에 있어서 절차를 밟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사실 앞전에 이제 가능성 측면에서 제기된 이야기들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정이 나온 이유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민주당 안에서도 고심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란 사태의 일종의 피의자가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대통령 권한대행이 만약에 그런 처지가 된다는 건 국민들이 좀 용납하기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적극적 협력자라고 보기에는 좀 쉽지 않은 측면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계엄 사태의 건의권을 가지고 있는 행안부 장관이나 만약에 국방부 장관이었으면은 권한대행을 민주당은 절대 맡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을 가능성이 높고요. 법무부 장관은 법률 검토를 해야 되는 역할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적극적으로 내란에 뭐 방조든 아니면은 공범이 될 만한 그런 위치에 총리가 일단 서 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점 하나하고 또 국회에 출석해서 장관들과 함께 네 차례나 머리를 숙이면서 적극적으로 제재하거나 말리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한 사죄나 미안함을 또 표시하기도 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좀 가만히 된 것 같고요. 근데 무엇보다도 지금 총리가 있는 상황인데 권한대행을 또 다른 부총리가 맡게 되거나 하면 그것 자체가 국민들한테 굉장히 불안한 요인이 될 수도 있다. 국정을 지금 이런 비상 상황에서 안정적으로 가급적 운영하기 위해서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일단은 맡는 게 좋겠다 이렇게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국정을 이제 운영하는 데 있어서 어떤 우선순위, 한덕수 대행도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거고 또 이재명 대표와 통화를 했다고 했는데 어떤 내심들이 있었을지 예상해 보신다면요? 이재명 대표가 이제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처리하지 않겠다. 저는 뭐 잘한 결정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이같이 불안한 상황에서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안까지 처리한다? 아마 민주당이 엄청난 역풍을 맞게 될 겁니다. 따라서 민주당도 그러한 현실 인식에 따라서 내린 불가피한 조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특히 오늘 이재명 대표께서 기자회견 일문일답을 통해서 하신 말씀 중에 너무 많은 탄핵을 하게 되면 국정에 혼선을 초래할 수 있겠다는 판단 때문에 일단 탄핵 절차를 밟지 않기로 했다.
제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병 주고 약 주는 그러한 지금 처신 아닌가 그렇게 볼 수밖에 없고요. 이미 이재명의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임기 2년 9개월인가요? 22차례 탄핵을 남발했습니다. 22차례. 거의 한 달에 한 번꼴로 탄핵 절차를 밟았다. 그리고 특검 법안은 어떻습니까? 27차례 특검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정말 국정을 마비시킬 정도로 이렇게 탄핵과 특검을 남발한 이재명 민주당이 지금 와서 너무 많은 탄핵을 하게 되면 국정에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 저로서는 참 너무 안타깝고요. 어쨌든 지금이라도 만시지탄이지만 탄핵 남발을 멈추게 된 점,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조기 대선 가능성이 커지면서 차기 대선 유력 주자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행보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그런데 여전히 가장 큰 변수, 사법 리스크가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 측에서는 이 부분 어떻게 헤쳐나갈 계획일까요? 지금은 그렇게 큰 변수가 아닐 거고요. 예. 민주당이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사법부가 판단할 부분이죠. 민주당이 하지 말라 그래서 안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사법부가 현 시국이나 상황들을 감안해서 판단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무엇보다도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 탄핵 심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 왔잖아요. 예. 그러니까 헌재에서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언제 결정하는가도 일종의 변수로 작동할 가능성도 있고요. 왜냐하면 그건 조기 대선으로 연결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 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재판이 대선 국면 한가운데에 내려진다고 하는 것은 사실 좀 상상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대선 주자에 대해서 좀 유죄 판결을 한다는 거거든요. 사법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스러운 측면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전국이 변하는 데에 따라서 상황은 매우 유동적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리고 저는 뭐 개인적으로 2심 재판에서 1심에서 판단을 한 부분들이 뒤집힐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리고 2심 재판 결과가 만일 유죄가 나온다 하더라도 전국에 무슨 영향을 미칠 수 있겠지만 그게 최종심까지 대법원까지 가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대선 국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민주당 자체를 크게 흔들어 놓을 만큼의 변수는 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여당 내에서는 조기 대선 관련해서 어떤 말들 나오고 있습니까? 어제 이재명 대표가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겨우 작은 산 하나를 넘었을 뿐이다. 예. 우리 앞에 더 크고 험한 산이 기다리고 있다. 저는 이 언급이 정확한 현실 인식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아직 이제 확정되지 않은 미완의 그러한 사안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1심 선거법 위반 1심 판결이 지난 11월 15일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따라서 내년 2월 15일 이전에 항소심 결정을 내려야 됩니다. 자, 2월 15일이면 그때쯤이면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론을 내릴 것인가, 또 결론을 내리더라도 인용할 것인가, 기각할 것인가. 그러니까 지금 이른바 시간과의 싸움이다. 헌법재판소의 결정 그리고 이재명 대표 2심 항소심 판결 이 둘 중에 어떤 것이 먼저 나오느냐에 따라서 전국은 또다시 반전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예를 들어서 2월 15일 이전에 내려질 이재명 대표 선거법 위반 항소심 판결에서 유죄 내지는 벌금형 100만 원 이상이 나올 경우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는 또 상당한 현타에 가까운 타격을 받을 수도 있다. 따라서 전국은 굉장히 휘청거릴 수도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 이재명 대표 앞에 놓인 과제가 있을 거고요. 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앞에 놓인 과제가 있을 겁니다. 국민의힘의 경우에는 지금 최고위원들의 줄사태로 당장 이제 지도부 체제 내일 논의하겠다라고 하는데 당장 어떤 결론이 날 거라고 보시는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제 한동훈 체제는 사실상 붕괴됐다. 그렇게 봐도 크게 과언이 아닐 거고요. 내일 이제 저희 국민의힘 지도부 중진 의원 또 의원총회를 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한동훈 체제는 더 이상 버티기 어려운 그런 상태고 결국은 이제 비대위 체제,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넘어가게 될 터인데요. 문제는 이제 비대위 체제를 어떻게 꾸려갈 것인가, 또 비대위원장은 어떤 사람을 선택할 것인가, 이 문제가 이제 굉장히 난해한 문제다 이렇게 여겨지는데 어쨌든 내일 그 권성동 대행 체제로 운영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그래서 권성동 대표의 고민이 상당히 깊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어찌됐든 한동훈 체제는 일단 휴지기에 들어갔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지도부 체제도 그렇지만 친윤, 친한이라고 하는 이 계파 갈등도 그렇고요. 앞으로의 국민의힘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집권당으로서 윤석열 대통령을 대통령의 위치에 올려놓은 당이잖아요. 근데 그 대통령이 사실상 국민들한테는 탄핵을 당한 것이나 다름이 없고요. 지금 탄핵 심리 절차에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이 집권당인 국민의힘이 혼란이 없다는 게 오히려 더 이상한 거죠. 여러 가지 갈등도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앞으로 당이 뭐 분당이 되는 사태든 여러 가지 아마 혼란기를 겪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걸 아무런 혼란기 없이 겪어 나가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뭐 말이 안 되는 거라고 보이는데요. 다만 이제 그동안에 계속 얘기 나왔던 게 이른바 박근혜 탄핵 트라우마라는 거였었잖아요. 그거의 핵심은 결국 쪼개지면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분열되면 안 된다는 거였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국민의힘은 분열되는 길로 자꾸 가고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사실 저는 어제까지만 해도 한동훈 대표가 사퇴하거나 현 체제를 그냥 무너뜨리게 친윤계가 하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을 더 많이 했거든요. 근데 어제 탄핵소추안이 통과되고 난 다음에 아마 의총장에서 한동훈 대표 발언 때문에 의원들이 굉장히 격앙됐고 그 가운데 이대로는 안 되겠다 아마 이렇게 좀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한동훈 대표는 지금 당 대표 사퇴 의사가 없는 것 같거든요. 근데 비대위원장은 당대표가 있는 상황에서는 당대표가 지명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또 다른 과거에 우리가 봤던 이준석 전 대표가 물러날 때처럼 그런 법률적인 대응 문제로 가게 되면 아마 국민들한테 훨씬 더 큰 실망을 주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한동훈 대표를 끌어내려야 되겠다거나 또 한 대표를 끌어내리면 내 책임이 줄어든다거나 모두가 책임이 있는데 누구 하나가 다 책임져야 내 책임이 상대적으로 적어질 거라고 하는 기대를 한다거나 이런 방식으로 당이 수습돼서는 안 된다는 거 하나 하고요. 또 하나는 국민의힘이 탄핵을 막겠다고 자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국민 다수의 정서하고 맞지 않잖아요. 영남을 중심으로 해서 또 다시 우리는 이 자리를 지킨다면 다음번 총선이든 또 똑같은 당의 모습으로 우리는 이길 수 있다고 하는 백석 정당은 언제든 가능하다고 하는 믿음 때문에 저렇게 행동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그렇게 하면 점점 국민의힘은 국민들한테 외면을 받게 될 것이다. 수도권에서 외면받는 정당의 모습으로 계속 축소가 되면 점점 정치하기 어려워질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를 단순히 그만두게 하는 것으로 해법이 만들어질 거라고 해서는 안 되고 좀 더 큰 틀 안에서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방식으로는 저는 절대 해결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 가지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 이제 지금 한동훈 대표를 끌어내리려는 일군의 세력도 있지만 한동훈 대표의 좀 미숙한 판단과 어떤 발언도 크게 작용했다. 예를 들어서 어제 의원총회장에서 한동훈 대표께서 제가 투표했습니까? 그리고 제가 비상계엄했습니까? 이렇게 이제 발언을 내놓았는데 이 발언에 대해서 이제 의원총회 안에 있던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상당히 크게 반발했다. 특히 이제 이 발언을 하고 난 뒤에 한동훈 대표가 의원총회장에서 나갔고 이 나간 직후에 친한계의 대표 좌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장동혁 수석 최고위원이 단상에 올라가서 제가 최고위원직을 내려놓겠습니다. 이렇게 자기 입장을 밝혔어요.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대표의 그 같은 발언을 듣고 나서 더 이상 이 한동훈 체제로 유지되기 어렵겠구나라고 장동혁 최고위원이 판단을 한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김민전 그리고 인효한 최고위원이 잇따라 사퇴 의사를 밝혔고 그러자 이제 친한계 청년 최고위원이죠. 진종호 최고위원이 더 이상 이제 견디지 못하고 본인도 사퇴 의사를 밝혔다는 것이죠. 따라서 한동훈 대표의 잇따른 발언이 오히려 한동훈 대표에게 매를 벌게 했다. 자초한 측면도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혼란스러운 전국 상황에 대한 얘기 들어봤습니다. 박용찬 국민의힘 영등포 당협위원장 그리고 김성원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